공화당의 트럼프 벤스 팀과 민주당의 해리스 월즈 팀이 격전지를 돌며 막바지 전력 질주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선전에서 탑 50명의 큰손 기부자들 가운데 공화당에는 26명, 민주당에는 18명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동부말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 매개 바이러스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회원제 고급 진료라 불리는 컨시어지 의료가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에 도입됩니다. 기후재난과 악천후로 빠른 배송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AI 기술을 이용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벤스 팀과 민주당의 해리스 월즈 팀이 이번 주에 격전지를 돌며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표심을 잡으려는 막바지 전력 질주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 팀은 12%에 달하는 부동층과 중도 하차한 로버트 케네디 2세의 지지표 5%를 잡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민주양당의 전당대회를 모두 마치고 공화당 트럼프 벤스 팀과 민주당 해리스 월즈 팀이 막바지 스프린트 전력 질주에 나서는 70일 캠페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양 팀은 이번 주에 격전지들을 돌면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메시지를 전파해 지지표를 결집시키는 동시에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12%에 달하는 부동층을 잡는 데 전력 투구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2세가 중도 포기하면서 자신을 지지 선언하자 경합지 중에 한 곳인 애리조나에서 한 무대에 올라 그의 지지표를 끌어들여 전세를 다시 뒤집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Don't you want a president who's going to get us out of the wars and who's going to rebuild the middle class in this country? He's going to have a huge influence on this campaign. Bobby and I will fight together to defeat the corrupt political establishment. 그러나 로버트 케네디 2세의 지지율은 바이든 때 9%에서 그의 사퇴 후 5%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실망 유권자들 4%는 이미 해리스 쪽으로 옮겨갔고 남은 5%에서 대부분 반 트럼프 표였기 때문에 얼마나 트럼프 쪽으로 돌아올지 속단할 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벤스 팀은 이번 주에는 블루월 3개 주 중에 한 곳인 미시간 흔들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월요일에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국가방위군협회 모임에 참석해 상대방 팀 월스 부통령 후보의 방위군 이력 가운데 이라크전 참전을 회피하기 위해 퇴역한 것 아니라는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벤스 부통령 후보가 미시건에서 유세하고 목요일에는 트럼프 후보가 다시 미시건을 찾는 등 미시간에 올인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팀 월즈 팀은 전당대회에서 결집한 민주진영의 에너지와 열정을 선거일까지 유지 강화시키는 데 전력 투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월즈 팀은 수요일 잘만 하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조지아를 버스 투어로 돌리면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새로운 해리스 민생 경제를 설파한 다음 목요일 밤에는 사바나에서 대규모 유세를 갖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건립했던 입법 성과를 토대로 다수의 미국 중산층, 일하는 근로층들이 낮은 생활비,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시니어케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새로운 해리스 민생 경제를 설파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To a future with a strong and growing middle class, because we know a strong middle class has always been critical to America's success. And building that middle class will be a defining goal of my presidency. 해리스 월즈 팀은 트럼프 벤스 팀이 미국의 어두운 면과 위협, 공포만을 내세우는 선거전을 펴는 반면에 자신들은 밝은 미래와 희망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월즈 팀은 막바지 스프린트 전력 질주 캠페인에 돌입하면서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 최대 규모인 8,200만 달러나 모금했다고 발표하고 모멘텀 유지 발전에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4 미국 선거전에서 현재까지 15억 달러 거액을 기부하고 있는 이른바 큰손 50명 중에서는 공화당 기부자들이 26명으로 민주당 기부자 18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회사들은 입법 로비를 위해서인 듯 공화민주 양당 동시에 거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2024 선거전에서 탑 50명의 거액 기부자들이나 기관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15억 달러를 선거자금으로 내놓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탑 10명의 큰손들 가운데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해온 개인이나 기관들은 개인 1위부터 4위까지 포함해 26명 또는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기부자들은 개인 4위와 8위, 9위, 10위를 포함해 18명 또는 기관들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으로 가장 많은 선거자금을 기부하고 있는 1위는 철도 재벌이자 상속자인 티모시 멜론으로 공화당에 현재까지 1억 6,500만 달러나 기부했습니다. 2위는 헤지펀드를 만들어 매니지하고 있는 케네스 그리핀으로 역시 공화당에 7,570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3위는 재정가와 교육운동가 부부가 공화당에 7,39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민주당에게 가장 많이 기부하고 있는 큰손은 전체 개인 5위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으로 4,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8위 테크 기업 설립자와 자선가 부부가 민주당에 3,160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9위인 시카고 신문과 라디오 소유주는 민주당에 2,64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회사나 기관으로 가장 많이 기부한 1위는 코인베이스라는 암호화폐 회사로 9,110만 달러나 기부했는데 입법 로비를 위한 듯 공화민주양당에 동시에 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기관 5위인 암호화폐 관련사인 리플랩스도 양진영에 동시에 모두 4,9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관 기부 2위인 엠파워 페어런츠팩은 공화당에 8,2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3위인 조지 소로스가 주도하는 정책개혁펀드는 민주당에 6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4위인 미래전진 USA 액션은 민주당에 5,990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큰손 기부금과 일반인들의 소액 기부를 합해 7월 한 달 동안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민주당은 3억 달러 이상 모아 수중에 현금으로 3억 7,700만 달러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시카고 전당대회 기간 중에 해리스 후보와 민주당은 기록적인 8,200만 달러를 모금해 현재 수중에 5억 달러 이상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을 시작하며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도 3억 2,700만 달러를 수중에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동부말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 매개 바이러스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75% 이상으로 치명적이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주 등 다른 주에서도 동부말 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돼 추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매사추세츠 10개 카운티는 드물지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모기 매개 바이러스인 동부말 뇌염으로 인해 위험이 높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 보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 약 30%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트리플 E라고 알려진 EE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은 없습니다. 동부말 뇌염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모기에 물려 인간에게 전염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보통 인간에게 트리플 E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발생하게 되면 트리플 E에 걸린 사람의 약 30%가 사망하고 감염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이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입게 됩니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감염되기 쉬우나 15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는 올해 8월 16일 처음으로 인간에게 발생한 동부말 뇌염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 정부 공중보건부는 많은 모기가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야외 통행금지 시간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말에서 진단된 트리플 E 감염으로 이 시간에는 모든 공원과 들판이 매일 폐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는 공중살포와 트럭 탑재 살포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는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긴 옷으로 피부를 가리고 모기 구충제를 사용하고 모기가 가장 활동적일 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야외 활동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방 조치에는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고인물을 배수하고 모든 창문과 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것입니다.
EPA에 등록된 살충제를 사용할 것이며 주 정부 공중보건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 또는 천식과 같은 기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살포하는 동안 실내에 머물도록 권고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모기 매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조치는 가장 최근에 발병이 시작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 바이러스에는 12명의 사례와 6명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는 10에서 20년마다 트리플 E가 발생하고 있으며 2에서 3년 동안 지속된다고 해당 기관은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트리플 E의 첫 번째 증상은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에서 10일 후에 나타나며 발열, 뻣뻣한 목, 두통 및 활력 부족이 나타납니다.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의 모기 샘플 테스트에서도 매사추세츠처럼 트리플 E가 나타났습니다. CDC는 올해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저지에서 각각 하나씩 총 3건의 인간 사례를 추적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긴 대기 시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컨시어지 의료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선불 비용을 내야만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관련 업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시어지 의료 시장에 대해 성공 가능성을 자신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원제 고급 진료라 불리는 컨시어지 의료가 내년 대학 캠퍼스에 도입됩니다. 보험비를 내지 않고 연회비와 진료비만 내는 컨시어지 의료는 의사들이 보험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할 수 있어 진료 외에 쏟는 시간을 줄여 10분에서 15분보다 긴 시간 동안 진료를 하며 당일 진료 예약을 제공합니다. 특히 캠퍼스 내에서 대기 시간과 기타 단점 없이 검증된 전문가에게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안심시켜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캠퍼스 내 컨시어지 의료의 첫 도입은 2022년이었으며 당시 마취과 의사였던 앤디 우퍼는 자신의 자녀와 친구들이 대학에 있는 동안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새로운 시장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학기당 평균 0.7회의 컨시어지 의사 방문을 했으며 학기당 $595를 내면 학생들은 감기와 독감 증상부터 정신건강 문제, 웰빙에 대한 질문까지 의사의 진찰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된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는 최신 사례이지만 일각에선 연회비로 인해 의료 비용이 적은 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시간주 앤아버의 소아과 의사인 리사 마크먼은 미시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진료를 보고 있으며 이는 한 달에 $375입니다. 컨시어지 의료 서비스 담당자 마커스 에스터는 대학생 대상 컨시어지 시장은 우선 자식 건강을 신경 쓰는 부모이며 특히 부유한 지역에 먼저 도입돼 수요가 늘어나면 이후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컨시어지 클리닉들은 연회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받지 않거나 기본적인 검사들은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추가 비용을 받는다고 해도 거의 원가 수준의 매우 저렴한 비용을 받아 인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격 진료나 왕진 등을 통해서 보다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기에 전국 대학 도시들의 의사들과 기업가들은 이 모델이 대학 캠퍼스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호리존스 리서치에 따르면 컨시어지 시장은 2032년까지 약 $389억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극심한 폭염, 토네이도 등 기후재난과 악천후가 증가해 유통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빠른 배송을 보장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월마트 등 각종 대형마트들은 AI를 활용해 극복 가능한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단기간 택배 배송이 어려워지면서 월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AI 기술을 통해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기후재난과 악천후가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송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물류회사가 극심한 날씨로 인한 배송 지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프레이드웨이브즈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 2024년에 업계에 약 $1,000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운송 솔루션 회사 브레이크스루는 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극심한 날씨가 최대 운송 과제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최고 운영 책임자 제니 잔드는 성명을 통해 운송업체는 계속해서 수많은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속 가능성과 기후 관련 혼란으로 인해 연료 효율성과 운송 계획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뭄으로 인해 운송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나마 운하와 같은 주요 운송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창고와 매장의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들도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AI와 예측 모델링을 사용하여 극심한 기상현상이 주요 창고와 배달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배달원 경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겟은 악천후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물류 네트워크를 조정하여 공급망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지역에 재고를 유지하도록 모델을 조정하여 폭풍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식품, 물, 배터리 및 기타 필수품과 같은 재고를 미리 배치했습니다. 월마트는 인공지능으로 구축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사용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습니다. 예측 모델링으로 날씨 경로에 폐쇄해야 할 매장이나 창고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주문을 어디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등 악천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유통업체들은 AI 기술을 통해 고객과의 약속된 배송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